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역사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역사 공부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역사를 모르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퍼주기로 평화사고 신무기 도입으로 적을 자극했다. 국방 강화가 전쟁을 부른다고 주장해서 사드 반대하는 세력과 비슷해. 송나라처럼 망국으로 가려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역사 하도 오래돼서 헷갈려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국 역사는 삼왕오제 시대부터 시작되죠. 이거 전설 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뭐 여기도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주, 동주. 여기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요,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전국을 떠돌죠. 그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철환이라 그러죠. 공자가 수레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도를 전하지만 그 제후들은 겉으로는 어유 좀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 별로 지킬 생각이 없는 나라. 이렇게 이제 혼란했던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그 춘추 전국시대를 끝장내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룩한 게 진시황이죠. 그 진나라죠. 진시황은 법가라는 사상을 아주 굳게 믿고, 법가라는 것은 모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엄격한 법률로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고 남 속이기도 좋아하고 이런 성격들인데, 진시황이 강력한 법률로 군대도 기르고 해서 춘추 오패 시대를 끝내고 최초의 통일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죽자마자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면은 그 나라들이 금세 분열이 오죠. 왜? 간신들이 저기 강력한 왕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강력한 왕이 있으면 자기한테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게 없잖아요. 죽고 나니까 신난 거죠, 간신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그 혼란 시대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한지의 주인공 항우와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이 격렬하게 싸우다가 자존심이 강하고 역발산 기계세, 즉 산을 뽑을 정도의 힘이 있고 무력도 뛰어난 항우가 초반에는 유리했지만 결국 나중에 유방한테 패해서 자살을 하고 말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나라죠. 근데 한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전성기를 누리다가,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도 차면 길고 화모는 11월,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고. 제국은 항상 세월이 가면 다 망하게 마련이죠. 대영 제국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한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십상시들의 그 10명의 그 환관들에 의해서 나라 국정이 혼란해지자 등장하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죠. 이게 삼국시대죠. 이 삼국시대를 끝낸 것이 이제 위나라인데요. 위나라가 조조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삼국을 통일하는데, 이미 조조의 후손이 왕권을 잡을 때는 사마중달 아시죠, 여러분? 사마중달이 무슨 살아있는 사마중달이 죽은 제갈공명에게 뭐 패했다, 뭐 이런 그 삼국지에 유명한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마여민이 사마강인이 하는 그 사마중달의 후손들에 의해서 위나라가 정권을 뺏겨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진나라. 진나라는 처음에 서쪽에 있어서 서진,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옮겨 따라서 동진, 이렇게 되다가 다시 진나라도 망합니다. 자, 진나라가 망하는 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삼국지 연의의 그 제갈량의 숙적으로 나오는 사마이의 후손이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를 찬탈한 게 진나라예요. 근데 진나라는 요새 저 중국 영화 중드라 그러죠. 거기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 진나라 시대의 혼란한 상이.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황제가 무능했고 황후가 너무 설쳤어요. 황제가 무능했고 황후가 설쳤다,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황후가 8명의 왕자를 두고 막 서로 싸움을 시키니까 팔왕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서 진나라는 결국 망했죠. 그 진나라는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조건을 보여줬어요. 지도자의 무능. 그 다음에 설치는 황후. 두 번째 망한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나라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이제 서진 동진 다음에는 남북조 시대가 왔다가 우리도 잘 아는 수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침공했던 양제 뭐 이놈이 있었던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그다음에 5대 10국이라고 해서 쉽게 몽골이라든가 터키 계열의 피를 가진 유목민족들이 중국 중원을 막 누비어서 5대 10국이라고 막 혼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한 게 이제 송나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같이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나라가 요나라, 서하, 금나라 이렇게 쓰다가 원나라, 징기스칸에 의해서 통일되고 그게 명나라로 갔다가 청나라로 가서 마지막에 멸망을 하죠. 그런데 명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한참 흥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주고 그랬죠. 의리 지킨다면서. 근데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한테 침공을 당할 때요.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청나라가 제일 두려워한 명나라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원숭환이라고. 근데 이 원숭환이를 명나라 황제나 명나라 환관들이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원숭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왜? 강력한 장군이 있으면 자기들이 해먹을 게 없잖아요. 막 비리 저지르고 싶어 죽겠는데. 간신들은 충신 보면 밉죠. 간신들은 충신 보면 막 죽고 싶어요. 괴로워서. 왜?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막 여기저기 비리를 저질러서 내 곳간을 채울 텐데. 그래서 원숭환을 이상한 흉계에 빠뜨려서 온몸에 살점을 발라내고 두개골을 부수는 형을 가했어요. 그걸 중국 역사에서는 책형이라 그래요. 근데 더 한심한 것은 당시에 명나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켜준 최고의 명장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환호성을 울리고 원숭아의 살점을 하나 먹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정말 미개한 민족들이죠. 자기 나라, 자기들을 지켜줄 장군이 억울하게 죽는데 그거 좋다고 살점이라도 한 점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개미떼처럼.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생각나시죠? 육군대장 박찬주 대장이 갑질 프레임에 걸려서 온갖 개방신을 다 하다가 갑질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뇌물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뇌물죄도 무죄 나오니까 이번에는 부하 근무지 한번 자기 노모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모 모시고 있는 그 집으로 근처로 해줬다가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걸린 일. 또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 똑같죠? 지금 명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데요. 사마위의 자손들이 세웠던 진나라하고 명나라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요. 송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송나라가 망한 첫 번째 이유가요. 퍼주기로 평화를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죠. 남북한관계. 송나라는 중원을 제패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 기마민족, 유목민족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탕고트족의 서하, 여진족의 금나라. 쉽게 해서 거란족은 약간 만주족하고 비슷한 나라고 여진족은 우리 아시죠? 말갈족, 여진족 우리 그 고려시대 때 압록강 위쪽에 살던 두만강 위에 살던 민족. 탕고트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터키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송나라를 위협할 때마다 송나라는 맞서서 싸운 게 아니라 금고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요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서하는 아이고 저거 완전히 우리 저 자동 판매기네. 협박만 치면 금고문을 여네. 아유 좋아라. 심심하면 협박해갖고 돈을 뜯었죠.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 나라는 망한다. 여기서 뭐 나타나죠. 대한민국 돈으로 평화를 살해하고 있죠. 망하기 직전입니다. 송나라는요. 나라가 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백과사전적인 나라였어요. 송나라가 망한 두 번째 이유는요.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죠?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죽여라.
서로 뭐 인정도 안 해.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죽이고 싶어. 그래서 하다 못해 안 되니까 일당 독재 꾀하는 법률까지 심야에 날치기에 통과시켰죠. 송나라 망하는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역사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송나라에서는요, 서로를 간당이라고 불렀어요. 간신의 당. 그러면서 과거사 논쟁 벌였어요. 우리랑 똑같죠. 무슨 1919년이 뭐 정부 수립 기념일이라는 둥 무슨 가야 역사를 재조명. 그 뜬금없죠. 가야 역사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아무리 자기 고향이 양산이라 그래도. 우리가 똑같죠. 그 다음에 무슨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역할이 없었다면서 독립투사 사진에서 싹 빼고. 너무도 똑같죠. 나중에는요, 어떤 해괴한 짓까지 벌어졌냐면, 가뭄이 일어나도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고, 별자리가 약간 이상해도 너 때문에 저 별자리가 이상해진 거야. 서로 물고 들어졌어요. 제일 큰 위협은 이 송나라에서 일어난 안보 문제였습니다. 안보까지도 당쟁의 싸움이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940년 전에 1074년에 요 나라의 군대가 돌연 송나라의 국경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당시 재상, 즉 국무총리가 송나라 황제한테 이상한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상소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음의 7가지 일로 적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송나라의 재상은 요 나라를 맞아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진작 요의 번석이 된 고려와 우리가 관계를 회복했으니 요는 자신들에게 불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송나라가 우리 고려하고 친하니까 요 나라는 이 두 놈들이 짝짝꿍이 나서 나를 공격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나라가 화가 났으니까 고려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현실에 비추어 보면은 한일 관계 끝장난 거랑 똑같죠. 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토착외고 친일파. 일본이라면 이를 갈게 하죠. 왜? 한국하고 일본이 굳게 뭉쳐 있으면 북한은 별로 수를 쓸 수가 없는데 딱 지금 그 1940년 전에 요 송나라가 했던 짓하고 똑같죠. 한일 관계 경색된 게 똑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즉 송나라가 무력으로 토번, 지금 티벳입니다. 티벳의 하왕직을 탈취했으니 요는 다음 목표는 분명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제국이 자기 영토 확장하는데 남의 눈치 봐가면서 확장합니까? 세 번째, 이것도 또 참 한심한, 우리가 대주 지역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대량으로 심었는데 그 목적은 요 나라의 기병을 막고자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놈은 송나라의 재상이 아니라 무슨 요 나라의 재상인 모양이죠. 이거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제주 군항 만들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제주도 시위해서 깽판 놓고 우리나라에 먹고 사는 에너지가요 98.8%인가가 그 통로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길 우리 생명선이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제주 군항 만드는데 무슨 북한을 자극한다는 둥 무슨 중국하고 일본을 자극한다는 대지다는 논리로 또 무슨 제주도에 구럼비가 사라져. 뭐가 사라져요? 사라지기는. 똑같죠 지금. 대주 지역에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대량으로 심었는데 그 목적은 요의 기병을 막고자 한 것이 분명했지. 제주 군항 때는 똑같죠. 자, 여러분 지금 좀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갑제도를 시행해 농민에게 전투기술을 가르친 게 요 나라를 자극했대요. 이거 뭐예요? 한미연합훈련 요새 다 중단돼 버렸죠. 싸그리. 미국은 하고 싶었는데 한국 싫은 눈치니까. 농민에게 전투기술 가르쳐서 나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적을 자극하니까 안 됩니다. 이거 완전 천하의 양아치죠. 또 있어요. 황하 이북의 각 주현의 성곽을 수리하고 성을 보호하는 해자를 깊이 팠습니다. 이게 요 나라를 자극했대요. 한미일 공동체 붕괴랑 똑같죠. 또 있어요. 이거 송나라 때 얘기예요. 송나라 때 얘기를 제가 지금 상황과 빗대는 거예요. 우리는 신식 무기를 만들고 무장 부대의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 난리 났었죠. 무슨 고압선이 어쩌네 해서 오히려 자기 나라 자기 목숨 지키는 새 무기 들여온다는데
지역 이기주의도 그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송나라 때 국민보다도 못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송나라의 재상이라는 놈이 송나라 황제한테 바친 글이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는 신식무기를 만들고 무장부대의 장비를 교체한 게 적이 침범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는 황하 이북의 중요한 주에다가 37명의 장수를 배치해 주둔 중인 국방군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아주 그냥 무장 해체하자는 얘기죠. 이것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재상이라는 녀석이 송나라 황제한테 마지막 해법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요 나라를 대해야만 그들에게 우리 평화 의지를 믿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의 조치들을 즉각 폐지하는 것입니다. 야, 국방력 강화가 요 나라를 자극했으니까 그런 조치들을 없애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오늘날의 사드 반대 세력, 오늘날의 한미연합훈련하는 거 반대하는 놈들, 오늘날의 한일동맹 해체하는 놈들, 한미일동맹 해체시키는 놈들, 다 이때 이 송나라 망하게 한 놈들하고 똑같아요. 야, 송나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망의 백과사전, 멸망의 백화점이에요. 이 나라를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보여요. 송나라는요, 원칙 없는 외교,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역사책을 보면 아무리 양아치 같은 나라, 양아치 같은 국가 다 망해가는 나라에도 말이죠. 반드시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한 분쯤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제 망할 때 흥수하고 성충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고 최고의 명장에는 계백이 있어서 그나마 황산벌에서 싸움다운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고 망했죠. 송나라에는요, 악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장수가 2명이에요. 관원장하고 악비. 그 악비도 앞서 말씀드렸던 명나라 원송환이처럼 간신들이 모반죄를 씌워갖고 제거했어요. 이런 걸 갖고 멸망의 삼위일체가 완성됐다고 하죠. 박찬주 대장,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 똑같아요, 이거랑. 자, 이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역사상 국가대표급 간신이 나타난다. 중국 역사에는 아주 간신들이 많아요. 충신도 많았지만 간신 무지 많습니다. 중국 역사 보면 간신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간신은 진회라는 자예요. 아주 송나라 때 고위간직에 있었던 진회라는 자가 누군가 따졌어요. 악비가 모반을 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말 아주 유명한, 역사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말장난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뭐 이상한 서울법대 교수 지내시는 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고 팝송에 조예가 깊은지 팝송에서 이상한 전 듣도 보도 못한 노래 가사들 갖다가 뭐 멋있게 은유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진해가 한 말장난하고 비슷한 거죠.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당시에 말이죠. 이 송나라의 패망사를 읽으면서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아래서 출세했으면서 어느 순간 좌파를 향해 충성하는 기회주의적인 출세지향적인 관료나 지식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원래 제가 썼던 칼럼이에요. 이 칼럼 어디서 썼냐면요. 제가 월간조선에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 보려고 갔었어요. 저는 프랑스로 갔었습니다. 프랑스 그로노블이라고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알베르비라고 가까운 데 있어요. 이탈리아 맞닿은 산악지대. 거기 68년도에 그 프랑스 그로노블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제가 갔더니 그 노숙자가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갖고 슬금슬금 하더니 노숙자들이 씩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왜 웃었겠어요? 씩 어떤 놈 하나 걸려들었구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좀 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또 담배 줬다가는 이 자식들 또 뭐 돈 내놓으라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담배 없다고 딱 I have no cigarette 딱 그랬더니 갑자기 제 말투를 듣더니 수도 n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는 모르지만 이놈이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러더라고. 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no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갑자기 그 무섭게 변했던 그 노숙자들이 태도가 양순해졌어요. 북한은 그런 후불의 노숙자들마저 무섭게 하는 존재구나.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핵 갖고 깽판 치고 난리 치니까요. 북한은 프랑스 노숙자도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북한에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종나라처럼 하면은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역사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짚어나가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맨날 그 무슨 벌어지는 뉴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교양 있는 강의를 좀 한번 뉴스와 교양을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수 12,000명을 넘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에서 힘입어서 저와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하는 월간조선의 젊은 기자들은 더 열심히 취재하고 더 깊은 뉴스를 취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독자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저도 이런 걸 잘 몰랐는데 퍼뜨리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많이 여기저기 퍼뜨리기,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데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문갑식의 진짜 TV가 더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